우리 회사도 이제 세계화 시대,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라는 말과 국제화 시대, 이제 긴밀한 국제관계와 협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 뭔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 우리는 이 단어들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계를 없애는 것이고 하나는 경계를 넘나드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화와 국제화가 뭐가 다른지 살펴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는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국경이 점점 희미해지고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반면 국제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를 오가는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화는 벽을 허무는 것이고 국제화는 문을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메뉴와 인테리어를 볼 수 있죠.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파리에서도 똑같은 카페라테를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세계화입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화는 다릅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고 미국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각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게 국제화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경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국제화가 강화되면 각 나라의 정체성은 유지되면서 협력만 깊어지는 거죠.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계화라는 단어를 한자로 쪼개보면 세계와 화가 합쳐진 말입니다. 세계는 지구 전체를 뜻하고 화는 어떤 상태로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계화는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가는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담은 거거든요. 이 때문에 세계화라는 말에는 하나됨, 통합, 전체라는 어감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다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계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교류가 일상화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이 점차 섞이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 거죠. 반면 세계관계라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세계화가 관계보다는 통합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국제화는 어떨까요? 국제화는 국과 제 그리고 화가 결합된 말입니다. 국은 나라를 뜻하고 제는 사이 또는 경계를 의미하며 화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국제화는 각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는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국경과 국가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국제화라는 말에는 연결, 교류, 협력이라는 어감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제관계나 국제협력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국제화는 서로 다른 나라들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관계를 맺고 함께 움직이는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는 하나다라는 표현은 어색하게 느껴져요. 국제화는 하나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각 나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세계화를 영어로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여기서 글로벌은 지구를 뜻하는 글로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범위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에는 전체, 하나, 통합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요. 지구촌이라는 번역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국제화를 영어로 하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인터와 네이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터는 사이를 뜻하고 네이션은 국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에는 처음부터 국가와 국가 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각 나라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사이의 거리와 경계를 좁혀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맥도날드를 생각해 볼까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메뉴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맥의 맛이 뉴욕에서나 서울에서나 거의 똑같죠. 이게 세계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의 브랜드가 전 세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겁니다. 물론 나라마다 약간의 현지화는 있지만 기본 틀은 같아요. 이렇게 세계가 점점 비슷해지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국제화는 다릅니다.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고용하며 미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 이게 국제화예요. 삼성은 여전히 한국 기업이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지만 그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깊어지는 거죠. 각자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관계만 강화되는 겁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건 국제화의 예시예요.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거죠. 하지만 K-팝은 여전히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한국 음악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세계화의 예시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겁니다. 영어를 쓰는 게 더 이상 미국이나 영국의 문화가 아니라 그냥 세계 표준이 되는 거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는 자본과 상품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이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돈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오가는 거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국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세계화예요. 반면 국제화는 각 나라가 무역협정을 맺고 관세를 조정하며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FTA를 체결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 이게 국제화죠. 여전히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인데 그 사이의 거래가 쉬워지는 거예요. 국경은 존재하지만 그 사이를 오가는 게 편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화와 국제화 중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세계화는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비용이 낮아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화는 다양성을 유지합니다. 각 나라가 자기 색깔을 지키면서 협력하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되죠.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다른 기준과 규제가 있으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세계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떤 분야는 세계화되고 어떤 분야는 국제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인터넷은 완전히 세계화되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국경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죠.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국제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각 나라가 주권을 유지하면서 UN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의 세계 정부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면 이건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반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건 다른 나라 기업들과 협력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는 말은 어디를 가든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문화와 언어를 넘어 보편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죠. 반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싶다는 말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겁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화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화가 진행되었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인터넷과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화라는 한자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세계화도 국제화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화는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국제화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화는 하나됨을 지향하고, 국제화는 협력을 추구합니다. 세계화는 지구촌을 만들고, 국제화는 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화나 국제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